에이, 여기가 좋으네. 사이도 좋아지고 서로 간에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근데 좀 더울 것 같은 느낌이죠? 인원이 많아서. 옆 사람 땀 냄새도 좀 맡아가면서. 여기서 수업하면 잘 씻고 와야 되겠다, 그죠? 그렇죠. 대충 씻고 왔다간 잘못하면 망신당하겠는데. 자, 뭐야 또 왜 쿵쿵거려? 자, 다시 시작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혼동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혼동. 혼동도 물건의 소멸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 이 혼동이에요. 혼동인데, 혼동은 병존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상의 권리가 같은 사람에게 귀속이 됐을 때 그 중에서 보존 가치가 없는 권리를 소멸시키는 걸 혼동이라고 하죠. 혼동의 기본은 소유권과 제한 물권 사이의 혼동이거든요. 자, 갑이 이거 많이 봤던 거죠. 소유자였고요. 두 번째, 을이 저당권자였다. 물론 저당권 말고 기타 제한 물권도 다 똑같아요. 제한 물권 가지고 있다가 세 번째, 을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이건 지워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 이게 자체가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미 이게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 저당권은 처분 권능, 뭐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소유권에 다 포함되어 있는 권리를 또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걸 이제 혼동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섞여갖고 같이 움직인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럼 이거는 보존 가치가 없으니까 소멸시키는 겁니다. 이 혼동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이상의 권리가 같은 사람에게 귀속이 됐다. 그 중에 보존 가치가 없는 권리를 소멸시키는 걸 혼동이다. 근데 보존 가치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존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먼저 혼동한 권리에 후순위 권리자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동일한 내용의 후순위 권리자가 생겼다. 병에 저당권이 또 생겼다. 그리고 네 번째,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다. 그럼 여기 지워지는데, 자, 요거 병의 권리만 없으면 이거하고 똑같은 모습이지만 병의 권리가 있다는 얘기는 병에게 대항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보존되어 있는 것과 이게 소멸하는 것의 차이는 을의 이해관계에 차이가 많습니다. 혹시 경매가 실행이 되면 을이 이거 가지고 배당을 받고 남는 부분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배당을 받는데, 이게 소멸해버리고 없으면 병이 먼저 배당받고 남는 게 있을 때 을이 배당을 받죠. 이게 침해가 생길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요, 혼동으로 소멸하는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3자 권리의 보호를 위해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때 이제 저당권이 될 수는 없겠죠. 전세권이나 지상권 가지고 예를 들 거예요. 이 전세권이나 지상권이 부기 등기로서 제3자 병의 저당권의 객체가 돼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럼 지워졌을 테고, 모양은 똑같지만 이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근거로 해서 이걸 목적으로 저당권이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워지면 부기 등기도 같이 지워지는 거거든요. 그럼 저당권자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죠. 이때는 제3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틀이고, 요거하고 관련돼서 모양은 비슷하지만 혼동으로 소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갑이 소유자고요. 을이 저당권자로 하면 안 되지. 병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병이 저당권자고, 세 번째 을이 저당권을 취득했고, 네 번째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저거하고 을, 병의 위치만 바뀌었죠. 위치만 바뀌었는데 이때는 이쪽에서 을의 저당권을 소멸시키지 않았던 이유는 경매가 실행이 되면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거 놔두나 안 놔두나 경매가 실행이 되면 병이 먼저 배당받고 저당권으로 배당을 받든 소유권으로 배당받든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배당받는 금액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보존 가치가 없기 때문에 혼동으로 소멸해버리는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경우가 또 하나가 있는데, 자, 여기 소멸하는 경우죠. 저거하고 똑같이 생긴 모습인데 잠깐 말 실수했어요. 소멸하는 경우가 하나 있는데요. 갑이 소유자고요. 이
을이 저당권자입니다. 세 번째, 병이 후순위 저당권자예요. 네 번째, 을이 소유권을 상속을 받았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거는 소멸했다. 이거 왜 소멸했을까요? 사망했으니까, 돌아가셨으니까 소멸했을 겁니다. 그럼 이 저당권, 이거하고 모습은 똑같은데 원인이 상속이잖아요. 그럼 이 저당권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네, 소멸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법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먼저 채권의 혼동이 일어났습니다. 채권과 채무가 같은 사람에게 귀속이 되는 채권의 혼동이 일어났고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니까 부종성의 원칙상 담보물권의 통유성 중에서 부종성이라고 하는 거 있죠. 부종성의 원칙상 저당권도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동이라고 하는 건 물권과 채권의 공통된 소멸 원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하고, 여기 이제 저당권을 기본으로 하고 이 저당권 대신 임차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임차권이 뭘 갖췄다? 대항력을 갖췄다. 이렇게도 또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권리가 들어가든 관계없는 거야. 기본적인 틀이 이 틀인 거야. 여기에 권리 이름 조금 바뀌었다고 충격받거나 그러면 안 되죠. 이건 뭐야, 왜 안 배웠을까, 이렇게 모든 권리를 다 갖다 집어넣어서 그걸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 가끔 있어요. 자, 지상권자에게, 이게 갑이 소유자고요. 을이 지상권자요. 지상권자인데 지상권자에게 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거예요. 무슨 목적이요? 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답니다. 그럼 이건 말소가 됐겠죠. 담보 목적이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됐으니까 이때 이 지상권을 소멸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하고 모양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 지상권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혼동으로 소멸 안 한다죠. 왜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뭘 취득한 거예요? 담보권, 저당권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뭐야? 양도담보잖아, 결국은. 아시겠죠? 이런 것도 문맥을 보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경우 그 말을 딱 보는 순간 이거는 뭐로 취급하라 그랬어요, 제가? 저당권으로 취급하라고.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양도 담보 이런 쪽에 가서 그 법리를 따지기 전에 민법에서는 전부 뭘로 취급해버려도 돼? 저당권으로 취급해버려도 된다고. 그럼 사실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지만 뭐가 이루어진 거야?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소유권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 얘가 저당권을 취득한 건데 하나의 물건 후에 지상권 취득했다가 그 물건에 저당권 또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충돌할 권리가 없죠. 아니, 저당권은 처분권 등이고 지상권은 사용수익권 등이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는 권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을 더 괴롭히는 건 비슷한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것도 짧게 뭐 두 단어가 아니고 두 글자가 아니고 서너 글자 가지고 막 이렇게 반복하면 성질이 나죠. 왜 그래요? 성질 안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 성질 안 좋으면 성질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성질 안 나요. 왜? 성질이 좋으니까. 성격이 좋으니까. 그런데 한번 볼게요. 여기 저 새끼 또 잘난 척 시작했죠. 자, 갑이 소유자고요. 이 을이 뭐예요? 전세권자 또는 지상권자라고 할게요. 여기에 2의 1, 그래서 병이 이 전세권이나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를 할 수 있잖아요. 예, 저당권을 이렇게 설정을 했다. 그래. 그리고 그다음에 2, 그래서 이제 이게 지워지는 거예요. 이게 지워지면서 병이 여기 있던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취득했다. 그럼 자신의 전세권, 자신의 지상권에 지가 저당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요?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이게 이제 사례 문제로 나오면 별것도 아닌 거야. 이게 똑같이 이제 또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 설명할 게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설명할 게 없는데 1, 갑이 소유자고요. 저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을이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자고 2의 1, 병이 저당권 갖고 있었고 또 뭐가 나올까? 2의 2, 정이 저당권 가지고 있다가 뭐 2, 그래서 을이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취득했다. 이거하고 똑같은 모습인데 중간에 하나가 더 끼어 있죠. 여기는 혼동으로 소멸했잖아요. 이건 혼동으로 소멸해야 안 해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잖아. 왜? 후순위의 저당권이 또 생겼으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거하고.
그렇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이때는 이 저당권은 아니 병이 취득해야 되잖아. 아, 지가 잘못했으면서 소리나 빽빽 지르고 그치? 뭐가 또 마저 맡기는. 그래요. 자, 보세요. 아이 참. 이때 이 저당권 소멸해야 안 해. 소멸 안 하는 거야 이건. 왜? 저거하고 똑같잖아, 그죠? 후순위 권리자로부터 자기 권리를 지킬 필요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때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네. 됐죠? 네, 이거를 사례 문제로 이렇게 안 내, 이거는. 사례 문제로 나면은 좀 쉽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렵게 생각하는데 교수들이 여러분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다 안다고 생각을 하죠. 참 몰라도 너무 모르는데 말 문제를 내요.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과 제한물권 사이의 혼동에 관한 법리는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또 다른 제한물권 사이의 혼동에도 준용이 된다. 벌써 성질 날라 그러죠? 왜 그래? 소유권과 제한물권 사이의 혼동에 관한 법리는 제한물권과 이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또 다른 제한물권 사이의 혼동에도 그대로 준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네, 요거하고 이제 혼동이라고 하는 건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말소 등기 없이도 발생하는 겁니다. 다만 혼동의 원인이 됐던 법률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그 원인이 소멸해 버렸다. 그럼 이게 지워지고 소유권 다시 가비해 보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혼동으로 소멸했던 권리도 당연히 부활하고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두 개가 있어요. 뭐죠? 점유권하고 광업권이에요. 점유권은 모든 권리와 항상 병존하는 권리고 광업권은 토지 소유권과 전혀 별개의 권리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뭐라고요? 점유권과 광업권이다. 그래서 거기 우리 37번 문제 한번 볼게요. 벌써 문제 봐도 우리 압박감이 좀 쫙 있죠? 자,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그랬습니다. 광업권 또는 점유권이 토지 소유권과 함께 동일인에게 귀속되더라도 광업권이나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맞죠? 이제 일단 기억은 빠져야 되네. 보니까 다 빠져 있네. 그러니까 알았다. 4번에 있네. 아이 참 그거 빼. 알았어요. 오늘 많이 댐비네. 자, 두 번째, 그다음에 소멸시효와 권리의 포기 등은 혼동과 같이 물권의 공통된 소멸 원인에 해당한다. 소멸시효와 권리의 포기 등은 혼동과 같이 물권의 공통된 소멸 원인에 해당한다. 그래요. 권리의 포기는 물권의 소멸 원인이긴 해요. 그런데 물권 중에서 소유권과 담보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소유권은 항구불변에 걸리잖아요. 그렇죠? 항구불변에 걸리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완전한 권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다시 한번 잘 봐봐요. 아니 지금 뭘 얘기하면 적을 생각하지 말고 좀 생각을 하시라니까. 적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소유권과 점유권은 소멸시효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소유권과 점유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닌데 여기서 혼동이라고 하는 거 한번 보세요. 혼동이라고 하는 건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같은 사람에게 귀속이 됐을 때 소유권이 소멸하는 거야, 제한물권이 소멸하는 거야? 제한물권이 소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한물권이 소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소유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지만 혼동에 의해서 소유권이 소멸하는 일은 없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소멸시효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제한물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그렇죠? 또 권리의 포기도 어떻게 합니까?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물권의 공통된 소멸 원인에 해당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지금 설명하려니까 조금 여러분이 못 받아들이는 게 왜 그러냐면 소멸시효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험 지문이 나오면 여러분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요.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소멸시효 대상 권리는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소멸시효 대상이다, 아니다? 소유권과 제한물권, 소유권만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고
제한물건은 소멸시효 대상이 맞아요. 그런데 혼동에 의해서 소멸하는 혼동에 의해서 소멸하는 물건은 소유권이 아니고 뭐가 소멸하는가요? 제한물건이 소멸하는 거라고 설명하자면 그냥 암기해버리면 그냥 쉽긴 한데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의해서 소멸하는 권리는 아니지만 혼동 쪽으로 가면은 혼동에 의해서 소멸하는 물건은 소유권이요, 제한물건이요? 제한물건이기 때문에 이 소멸시효와 권리의 포기 등은 혼동 등과 같이 물건의 공통된 소멸 원인에 해당한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 돼야 된다고. 됐다. 그냥 지문으로 소멸시효와 권리의 포기 등은 혼동과 같이 물건의 공통된 소멸 원인에 해당한다. 그냥 그렇게 알아두세요. 이유를 설명하려고 그랬다가 실패한 거야 내가 지금. 자, 그 다음에 디귿에 갑이 을의 토지 위에 선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고 병이 그 토지 위에 후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랬습니다. 그랬다가 갑이 을을 상속했답니다. 갑의 선순위 저당권은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잖아요. 그렇죠? 갑이 을의 토지 위에 이것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을이고 요게 갑이고 요게 갑으로 이렇게 되는 거라고. 또 이게 바뀌니까 어렵죠.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이렇게 말을 바꿔놓으면 조금 어렵긴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볼게요. 갑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을. 요거는 갑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여기에 을, 여기에 갑. 그럼 여기 누가 돼야 돼요? 갑이 소유권을 상속받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놓고 한번 볼게요. 갑이 을 소유 토지 위에 선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병이 그 토지에 후순위 저당권 가지고 있잖아요. 이후에 갑이 을을 상속했다. 상속받았잖아요. 상속했으면 채권의 혼동과 부종성에 의해서 소멸하는 거겠죠. 이때 갑의 선순위 저당권은 소멸한다. 디귿은 맞았죠?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근저당권은 혼동에 의해서 소멸하고 혼동에 의한 물권 소멸의 효과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뒤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소멸하였던 근저당권은 부활하지 않는다가 판례의 태도입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부활하는 거죠. 혼동에 의한 물권 소멸의 효과는 절대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혼동의 원인이 됐던 법률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가 돼서 그 권한이 소멸하게 되면 이전됐던 소유권은 전 소유자에게 자동 복귀하는 것이고 혼동도 없었던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은도 틀렸고 디귿도 틀렸고 리을도 틀렸죠. 그 다음에 미음에 갑에 대한 을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병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정이 그 토지의 지상권을 무가 임차권을 취득 등기 격려했다. 그럼 임차권 등 등기가 돼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후 병의 토지를 을이 상속한 경우에 을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좀 복잡하네요. 갑에 대한 을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처음 보는 내용이에요. 그럼 요거하고 한번 비교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요거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한번 다시 읽어보고요. 갑에 대한 을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병의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그러면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한 건 여기 이제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한 거고, 자 갑에 대한 을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래 얘가 여기다가 2억을 빌려줬어요. 가장 좋은 건 얘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면 되는데 그지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병이 여기다가 담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누구예요? 채무자예요? 물상보증인이요? 물상보증인이잖아요. 보증인은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았을 때만 변제할 의무가 있는 거죠.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한 부분만 변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의 아버지인 거야. 가만히 보니까 물상보증인이 누구예요? 채권자의 아버지야. 그러면 아들이 그럴 거 아니야. 아버지 왜 거기에 이렇게 끼고 그러세요? 아버지 자꾸만 개입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래요? 얘가 내 친구야 임마. 내가 해줄 거야. 그러고 해줬답니다. 그리고 오래 못 사셨대죠. 보니까. 그래서 을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병의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정이 그 토지의 지상권을 무가 임차권을 취득 등기했다. 그러니까 요 토지를 잘 보니까 요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로 돼 있어요? 지금 소유자가 병이잖아요. 병이 소유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을이 뭘 취득했다고요? 저당권을 취득했다. 저당권을 취득했는데 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으로서 물상보증인으로서 저당권 설정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뒤에 정과 3번 4번에 정과 무가 지상권하고 임차권을 등기까지 했대죠. 그리고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거야.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하신 거죠? 사망을 하셨죠? 그럼 뭘 받았다고요? 상속을 받았다. 모양은 이거하고 굉장히 똑같은데 여기는 채무자의 지위를 이 사람이 상속받은 거고 여기는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이 사람이 상속받은 거죠. 채무자의 지위를 상속받았으니까 채권자와 채무자가 같은 사람이 돼서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부종성에 의해서 저당권도 같이 소멸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병이 사망했다라고 해서 갑의 채무가 병에게 바로 귀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얘가 저당권 취득하고 난 다음에 상속을 받았다라고 해서 보증인의 지위는 유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채무가 이 사람에게 귀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여기는 을이 사망해서 을의 채무가 누구에게? 채권자에게 귀속이 되니까 채권과 채무가 같은 사람에게 귀속이 됐죠.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죽고 을이 상속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갑의 채무가 을에게 귀속되는 거 아니잖아요. 을은 여전히 갑에 대한 채권자죠. 그렇죠? 다만 보증인의 지위가 승계됐을지 모르겠지만 채권자와 채무자가 같은 사람이 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혼동으로 소멸해야 하네요. 안 하는 거야. 여기서 혼동으로 소멸했던 이유는 채권과 채무가 같은 사람에게 귀속이 됐기 때문에 채권의 혼동이 일어났고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고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부종성의 원칙상 담보물권은 무조건 무효잖아요. 여기는 채무자는 여전히 누구예요? 채무자가 여기 찍고 얘기한다고 이거 부르면 안 되지. 여기 이거 왜 이래 오늘 아침에 여기 찍고 얘기하면 얘예요. 그냥 채무자는 여전히 누구야? 갑. 채권자는 을. 그렇죠? 다만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상속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갑자기 채무까지 승계한 건 아니잖아요. 보증인의 지위만 승계했죠. 그러니까 이때는 혼동으로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여기는 혼동으로 소멸했죠. 채권의 혼동으로 인해서 부종성이 있었고 그래서 혼동으로 이건 소멸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좋습니다. 그래서 을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요건 좀 어렵죠. 어려운데 개념 자체가 이게 왜 혼동으로 소멸했다? 이거는 채권과 채무가 같은 사람에게 귀속이 됐기 때문에 혼동으로 소멸했지만 여기는 병은 처음부터 채무자가 아니었었어요. 뭐였어요? 보증인에 불과했다. 그래서 보증 채무가 승계됐는지 모르겠지만 주 채무가 승계된 건 아니기 때문에 혼동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미음은 지금 처음 보는 거네요. 그죠? 처음 보는 건데 요거를 조금 응용한 거야. 사실은. 그런데 이게 이렇게 나오면 사실은 틀리라고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틀리라고 되는 거고 또 조금 공부가 되신 분들은 또 이런 것까지 이렇게 또 맞히는 분들이 있어요. 있게는. 좋습니다. 그래서 디귿하고 리을이죠. 디귿하고 리을. 자, 그 다음에 38번도 혼동이니까 한번 볼까요? 38번.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인데요. 틀린 겁니다. 광업권과 점유권은 소유권과 별개의 독립된 권리로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지역권자가 승역지 소유자의 위기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면 지역권은 소멸한다죠. 이거 뭐야? 오빠가 다 해줄게 그거죠? 오빠가 다 해줄게. 그래서 지역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고 전세권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 그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우리 민법은 혼동을 물권과 채권의 공통된 소멸 원인으로 하고 있고요. 전세권과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에 전세권과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동일인에게 귀속이 돼버렸죠. 이런 경우 어디 있는 거야? 지웠나? 여기 있네. 전세권과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동일인에게 귀속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두 개가. 이 경우에 이 전세권은 혼동으로 소멸할 수밖에 없죠. 아니 이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할 수밖에 없죠. 좋습니다. 전세권과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에 그 저당권은 어떻게 한다? 소멸해야 된다. 뭐 고전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39번 문제인데 39번 문제는 조금 쉬워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한번 풀어볼게요. 1분입니다.
여기서 기억, 니은이 틀렸다는 걸 알고 디귿이 맞았다는 걸 알았다 그러면 답은 그냥 나온 거예요. 기억, 니은 다 빼버리면 답은 서 있죠. 이렇게 해서 사지선다 같은 저 박스형 문제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잘 골라냅니다. 이게 잘 골라내니까 요즘에는 박스형이 3개 들어가. 3개 들어가서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니은, 기억,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얄밉게 그렇게 내죠. 자, 옳은 거 찾는데요. 갑토지 후에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 가지고 있다가 을이 증여를 받았답니다. 상속이 아니고 증여받았대죠. 그럼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요거잖아요. 요거. 네, 이 경우에 1번 저당권 소멸할까요? 소멸하지 않습니다. 을이 갑토지 후에 지상권을 설정을 받고 병이 그 지상권 후에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이거잖아요. 이거죠? 예, 저당권을 취득한 후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 을의 지상권은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럼 기억, 니은 다 빠진 거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럼 답은 3번밖에 없죠. 그러면 디귿은 뭐냐? 갑의 토지를 을이 점유하다가 을이 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을의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점유권이라고 하는 건 항상 모든 권리와 병존한다 그랬죠. 또 리을에 갑의 토지 후에 을이 지상권, 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병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면 병의 저당권은 소멸합니까? 그렇죠. 지상권과 저당권은 서로 충돌할 필요가 없죠. 혼동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때 그 저당권은 소멸한다. 서로 경합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자, 40번은 이제 여러분이 풀어보시기로 하고 넘기시면 41번 혼동에 관한 설명이에요. A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자 갑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했답니다. 갑의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해야 되겠죠. 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에 후순위 저당권자 을이 존재하는 경우에 갑이 그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일지라도 갑의 선순위 저당권은 소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위 2의 경우에 갑이 채무자인 저당권 설정자 A를 상속한 경우에 갑의 저당권은 소멸하고 을의 저당권은 1번 저당권으로 바뀐다. 그래요? 자, 보세요. 갑이 채무자인 저당권 설정자 A를 상속했대요. 그럼 갑의 저당권 어떻게 돼? 소멸해야 되잖아요. 이거 저당권 소멸해야 되죠. 이 저당권 소멸하면 이제 1순위 저당권은 후순위 저당권자가 1순위 저당권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 갑이 채무자인 저당권 설정자 A를 상속한 경우에 갑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왜 소멸하는 거예요? 채권의 혼동과 부종성이에요. 뭐하고 뭐라고요? 다시 한번 크게 해보세요. 뭐라고요? 예, 그걸 물어본 적도 있어요. 여러 번 시험에 물어본 적도 있어요. 채권의 혼동과 부종성에 의해서 그 저당권이 소멸하는 건 그럼 뭐죠? 부종성이죠. 그 부종성의 원인은 채권의 혼동이고요.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그렇게도 물어봅니다. 저당권이 소멸하는 원인은 뭐죠? 부종성입니다. 저당권과 소유권의 혼동이 아니에요. 부종성입니다. 그럼 그 부종성의 원인은 뭐고? 그렇죠. 채권의 혼동으로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시험 지문에 혹시 이렇게 나오면서 그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럼 틀렸죠? 그리고 부종성으로 소멸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저당권이 소멸하는 건 이제 알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혹시 그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라고 하면 틀린 지문인 거야. 여기 저당권은 왜 소멸했다? 부종성으로 소멸했다. 그 부종성이 왜 생겼는데?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이 됐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이 소멸한 거예요. 그래서 채권의 혼동으로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고 저당권은 부종성에 의해서 소멸했다. 이거는 충분히 여러분 시험에 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예, 소멸한다라고 하는 거 알고 이제 문제풀이 할 때는 여기까지 살짝 나가주는 거지. 자, 그리고요. 비소유의 주택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병이 그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되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이거는 아니고 저당권 대신 뭐요? 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춘 이후에 저당권자가 생겼고 그자가 소유자가 됐다 그 얘기잖아요. 예, 이 경우에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아시겠죠? 41번 요거고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혼동이 이렇게 나왔고 혼동이 작년에 시험에 안 나왔죠? 우리 시험에 작년에 혼동이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금년에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모르겠어요. 지금 작년에 출제위원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시험은 작년에 하고 패턴은 비슷할 것 같아요. 그 대신 작년에 냈던 건 절대 안 냅니다.
작년에 냈던 지문들은 그대로 절대 내지 않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내도 말을 얼마든지 바꿔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응용을 좀 잘해서 좀 보셔야 되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또 참조하는 게 최근 3년분 정도 참조하거든요. 최근 3년분 정도 참조하는데 작년 거는 절대 동일한 표현 정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거 빼고 한 3년분 정도 기출 문제 있죠.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보시는 게 낫고, 만약에 그게 어느 정도 문제풀이가 이게 다 끝나고 나면은 제가 27거 말고 24, 25, 26회 문제 정도는 프린트로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나눠주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또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제가 금년에 감정평가사 시험이라든지 노무사 시험 같은데 우리 시험과 중복된 범위들 있죠. 이런 것들. 근데 어렵습니다. 그거는 어려운데 그런 것들도 문제 이렇게 나눠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한 번씩 풀어보시고, 그 대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헤매는데 거기 가면 아마 질식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풀어보면서 조금씩 이렇게 조금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1페이지에 가면 이제 점유권이죠. 지금까지 물권 총론이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물권 강론, 8개의 물권 중에서 질권 빼고 7개 물권 특유의 효력을, 즉 총론에서 다루지 않은 특유의 효력을 여기서 공부하는 건데요. 점유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 그 자체를 권리로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하나씩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세부적인 설명 필요 없고, 사실상 지배라고 하는 건 물건에 대한 직접적 실력 행사, 사실상 지배 맞아요. 하지만 물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실력 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점유권을 인정하는 경우 점유의 관념화가 있었죠. 그렇죠? 점유 보조 관계, 간접 점유 관계, 상속인의 점유. 점유 보조 관계에서는 지시를 한 자만 점유자로 보고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는 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점유 보조자 나오면 무조건 안 되는 자. 불쌍한 자입니다. 자력구조만 땀만 열심히 흘리죠. 자력구조만 한다. 간접 점유자는 점유 매개관계에 의한 점유예요. 간접 점유자는 뭐든지 다 된다. 그래도 웬만하면 객관식 시험에서 다 맞습니다. 요 정도만 하셔도요. 상속인의 점유 완전 호로 오케이 이거 있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점유의 태양이에요.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소유의 의사가 있다라고 할 때 그 소유의 의사는 점유자의 주관적인 의사가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됐던 사실의 권한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그렇죠? 자주점유. 그 다음에 선의의 점유와 악의의 점유. 본권이 없으면서 목적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선의의 점유라고 하고요. 악의의 점유는 본권이 없음을 잘 알면서 또 본권이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의심하면서 하는 점유를 악의의 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바뀐다.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바뀐다.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바뀐다라고 하는 건 매매계약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받은 매도인의 점유,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어요. 경락 허가 결정이 있었고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모두 완납하게 되면 채무자의 점유도, 소유자인 채무자의 점유도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죠. 그렇죠? 목적물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점유예요. 도둑놈의 점유도 자주점유죠. 그런데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난 이후에 매수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 해줘야 되죠. 그러면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겁니다. 이번엔 타주가 자주로 바뀌는 거예요. 타주가 자주로 바뀐다는 2개 정도 아시면 돼요. 타주 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을 만들었대. 지금까지 권원은 뭐였어? 임대차였다고. 임대차로서 타주 점유자였는데 살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산 거야. 살다 보니까 내가 매수해버렸어요. 근데 매도인인 임대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소유권 이전 등기 못 해주고 1년 반 있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1년 반 있다가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기로 하고 매매대금은 다 줬다. 그럼 아직은 소유자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점유는 이제 뭘로 바뀌어요? 자주로 바뀌는 거지. 왜 그래요? 돈 다 줬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내가 못 받았는데 소유자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닦을 때 이렇게 하고 닦고 그리고 닦아요. 돈 주고 난 다음에 닦는 게 다르잖아요. 벌써. 그렇죠. 느낌이 다르지. 이제 이거 1년 반 후에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도 이제 지금 내 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자주점유라고 하는 건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면 그게 자주점유인 거예요. 그래서 타주가 자주로 바뀌는 건 이렇게 타주점유자가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소유의 의사를 다시 갖게 됐으면 그때는 타주가 자주로 바뀌는 거고요. 또 하나, 타주 점유자가 자신에게 점유를 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 있음을 명시하고 난 이후의 점유도 타주가 자주로 바뀌는데, 요건 이제 하나 참고적으로 봐야 될 건, 타주 점유자가 조용히 가서 자기 혼자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격려했다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했다라고 해서 타주가 자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요거 하고요. 선의의 점유자가 악의의 점유자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 경우는 언제요?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게 되면은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나머지 이제 과실이다 무과실이다라고 하는 건 선의를 전제로 해서 본권이 없음을 몰랐는데 주의를 다해서 살폈어도 본권 없음을 알 수 없었다. 그러면 무과실이고, 주의를 다해서 조금만 살피면 알 수 있었는데 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러면 과실인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나올 게 나머지 뭐 계속 점유다, 뭐 평온하고 공연한 점이다, 큰 의미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뒤에 가면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의 반대가 뭐죠? 강폭 내지는 음비에 의한 점유고, 강폭이나 음비에 의한 점유자는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그렇죠? 자주 점유 추정이 되고 선의의 점유도 추정이 되지만 무과실의 점유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도 추정이 된다. 계속 점유는요, 전후 양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어야 계속 점유가 추정이 되는데, 전후 양시점에 조금 집중하세요.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 점유가 또 추정이 된다. 요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점유의 효력인 거예요. 이런 설명 없이 바로 문제로 갈까요? 근데 설명하는데 지금 문제 풀면서 이렇게 한 건, 예. 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혼자 떠든다 그런 얘기잖아. 삐질라 그랬어 지금 내가. 예, 점유의 효력입니다. 점유의 효력은 점유의 추정적 효력이라고 해서 먼저,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건 전 시간에 엄청나게 많이 했죠. 뭘 엄청나? 조금 했지. 그 다음에 점유의 추정적 효력, 자주점유 추정이 되고 선의의 점유 추정이 되고, 조금 아까 했어요. 그거는 바로 금방 전에 했고요. 이게 이제 추정적 효력이었고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는 과실취득권이잖아요.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취득권이 있어요.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취득권이 없죠. 그럼 악의의 점유자를 좀 더 세분하면,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취득권이 없기 때문에 악의의 점유자가 수취한 과실이, 악의의 점유자가 소비했거나 훼손했대요. 그럼 보상해줘야 되겠죠. 대가를 변상해줘야 된다. 근데 악의의 점유자가 수취하지 못한 과실도 보상해주는데, 수취하지 못한 그 원인이 악의의 점유자의 과실이 있었으면, 잘못이 있었으면 당연히 배상하겠지만, 악의의 점유자라도 그 잘못 없이 수취하지 못한 과실에 대해서는 보상할 필요가 없다. 요거 가지고 끝내고, 그 다음에 그쵸, 과실취득권 하고요. 그 다음에 목적물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이죠. 목적물이 멸실훼손이 됐습니다. 점유물이 멸실훼손이 됐으면 그 멸실훼손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목적물 반환할 때 현존이익만 반환하는 경우도 있고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도 있죠.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현존이익만 돌려주지만, 선의가 아니라든지 또는 자주가 아니었던 경우에는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좋습니다. 그리고 비용상환 청구권이에요. 점유자는 선의의 점유자였던 악의의 점유자였던 자주점유자였던 타주점유자였던 관계없이 목적물 반환하거나, 언제? 목적물을 반환하거나 목적물의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 필요비나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필요비는 통상의 필요비와 특별 필요비로 나눠서, 통상의 필요비는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 자, 요게 이제 임대차의 비용 상환 청구권하고 해서 항상 여러분은 혼란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비용 상환 청구는 언제 한다 그랬어요? 목적물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면 틀린 거야. 그건 임대차에 나오는 거라고. 임대차는 임대인이 목적물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필요비나 유익비와 같은 비용을 상환해 줄 의무가 있죠. 근데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는 뭐라고 나온다고? 목적물 반환 청구를 받았거나 목적물 자체를 반환할 때 행사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점유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임대차 쪽에 나온다고.
임대차 쪽에서 임차인의 임대에 대한 비용상한 청구는 민법 제203조 규정에 의거라고 하는데 203조 규정이 아니야. 203조는 뭐예요?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라고. 우리 시험에 정답 지문으로 그대로 2번이나 나왔었어요. 임대차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그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는 203조인데 그 203조는 목적물 반환하거나 목적물의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 행사하는 거고, 임대차에 가면 임대인이 목적물 반환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6개월 이내라고. 그러니까 임대차에서 203조 준용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된다고. 아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거 비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내가 얘기하면 설명이 이게 머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론 수업할 때는 안 들어와? 쉴 시간 돼서? 안 쉴 거예요. 오늘 여러분 태도가 불량해서 잘 안 쉬고 할 거예요. 어쨌든 요 2개는 자꾸만 이런 거 공부할 때는 자꾸만 비교하면서 하는 거라고. 시험에 나오는 거. 그래서 비용상한 청구권까지 받고요. 그 다음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신경 써야 될 건 뭐죠? 목적물 반환 청구, 점유 회수 청구, 침일선 손배하고 방해 예방 청구에서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제공 요구를 어떻게 한다?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력구제 나오잖아요. 자력구제는 직접 점유자하고 점유 보조자는 자력구제권이 있지만 간접 점유자는 자력구제권이 없다. 요거 정리하면 대체적으로 필요한 거 다 한 거예요. 쉬었다가 점유권 문제 풀게요. 예.